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그네틱 북마크, 자석이 들어간 책갈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마그네틱 북마크는 만들기도 쉽고 또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구디백이나 선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글로시 포토페이퍼를 샀고 두께감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는 반짝이지만 뒤에는 약간 매트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프린터블 카드스탁이 필요하고 포장지와 자석이 필요합니다. 포장지의 사이즈는 3-4인치이고 200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뒷면에 접착제가 이미 붙어져 있는 상태로 나온 거라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포토페이퍼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코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예전에 사두었던 홀로그래픽 시트가 있어서 이걸로 코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캔버스에 가서 업로드 버튼 눌러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먼저 업로드 해놓은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추가한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버튼 눌러서 제가 만든 배경지를 넣어줄게요. 이 패턴은 제가 그냥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려서 만든 패턴이에요. 복잡한 선택하고 만든 이미지 그대로 업로드 해줍니다. 인쇄 후 자르기 선택 후에 업로드해서 캔버스에 넣어줄게요. 캔버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캔버스에 와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이 배경지는 3-4인치로 제가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포장지의 사이즈가 3-4인데 여유 있게 조금 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배경지를 딱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왔는데 저는 코너 라운드로 된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모양에 가서 코너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네모를 골라주세요. 그런데 이 네모를 비율을 바꾸면 이 코너 라운드의 곡선의 비율이 바뀌어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네모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두 개로 만든 다음에 높이를 맞춰주고 결합 버튼 눌러서 용접을 선택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으면 이 배경지와 함께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을 맞춰주시고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잘라내면 코너 라운드가 들어간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에서 직사각형을 고른 다음에 잠금 버튼을 열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배경지와 함께 선택을 한 다음에 중앙을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자르기를 넣어줄 건데 자르기는 이따가 위치를 맞추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옆에 회색 네모 박스는 가이드라인을 쓸 건데 우리가 인쇄 후 자르기 할 때 쓸 수 있는 맥스 사이즈가 6.82-9.32인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책갈피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고양이를 복사해서 뒤집기 이용해서 수직으로 뒤집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양이와 이 보라색 네모 박스를 같이 겹쳐서 동시에 레이어를 다 한 번에 선택해서 맞춤 눌러서 수평 중앙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위치를 잘 맞췄으면 여기에서 오프셋을 넣어서 하얀 테두리를 넣어주겠습니다. 0.2인치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오프셋은 기본 값이 검은색인데 저는 하얀색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한 다음에 평면화 시켜서 스티커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면화 시키면 인쇄 후 자르기 이미지로 하나의 레이어로 정리가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복사를 해서 정렬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춘 다음에 이 4개의 레이어를 다 선택해서 맞춤 눌러서 위쪽으로 맞춰줄게요. 여기에서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을 더 편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그룹 안에 레이어를 하나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회전 버튼에 90을 넣어서 옆으로 90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빈 공간에 넣어줄게요. 맨 아래 무지 캔버스를 골라서 조금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오프셋을 하얀색으로 넣었을 때 배경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아예 색상을 바꾸면 오프셋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색 네모 박스를 지워주고 이미지를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저는 어태치를 눌러서 쓰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이미지가 인쇄후 자르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저는 어태치를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미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평면화를 시켜서 한 장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서 배경지에 넣고 크기를 가늠해 줄게요. 이 배경지 아래에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 간단하게 마그네틱 북마크라고 써줄게요. 원하는 글자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깔끔한 고딕체인 아리아 블랙으로 글씨체를 선택했습니다. 글자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자 간격을 조금 더 좁히고 싶어서 글자를 나누어 줄 건데 고급 버튼 눌러서 선 그룹 해제하를 누르고 두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를 레이어로 옮기니까 위치를 옮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배경지 작업을 해줄 건데요. 아까 그룹으로 묶어 놓았던 네모박스와 배경지를 그룹을 풀어서 두 개의 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해서 이 배경지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줄게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글자들을 배경지 위로 보내야 되는데 드래그해서 배경지를 글자 뒤로 넘겨줬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평면화 시켜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다시 가이드라인 안에 넣어서 배열을 해볼게요. 가이드라인을 뒤에 놓고 가능한 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대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설정을 했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어태치 눌러서 붙이기 버튼 눌러서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붙이기에서 위치를 고정했으면 만들기 눌러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버튼 눌러서 넘어갈게요. 먼저 포토페이퍼에 북마크 부분을 프린트를 해줄게요. 스티커 이미지 아웃라인이 하얀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블리드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주입 추가를 꺼주고 시스템 대화 상자 사용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크리커 디자인 스페이스 뒤에 프린트 옵션의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프린터를 골라주시고 프린터 옵션에서 프린트 세팅에 가서 알맞은 용지에 맞는 세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글로시 포토페이퍼여서 포토페이퍼 글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퀄리티로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시 페이퍼에 프린트를 하면은 반짝거려서 더 예쁘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배경지를 프린트할 건데 요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블리딩 옵션을 하면 이미지가 서로 겹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주입 추가, 블리딩 옵션을 꺼주고 시스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매트한 카드스탁에 프린트를 할 거여서 프린트 옵션에서 플레인 페이퍼, 노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미디엄 카드스탁에 배경지를 프린트를 해주었습니다. 글로시 타입의 페이퍼는 굳이 코팅을 따로 해도 되지 않지만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자주 만지게 되는 제품일 것 같아서 전에 사놓았던 홀로그래픽 시트로 코팅을 하겠습니다. 시트지를 붙일 때는 이렇게 위에 먼저 가이드라인 붙여주고 뒤에 베이킹 페이퍼를 약간 45도 각도로 살살살 떼어내면서 붙이면 되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카메라를 신경 쓰면서 너무 빨리 당겨서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겨진 상태에서 살짝 빈 상태에서 커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버블을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써보는 재료여서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자르기를 할 건데 먼저 다시 디자인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저장을 해줄게요. 모양 버튼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하나 가져와서 포토 페이퍼 맨 상단에 압력을 먼저 테스트 해볼 건데 매기 버튼 눌러서 매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위치를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용지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써보는 재료를 쓸 때는 크리커 브랜드가 아닌 제품을 쓸 때는 모든 재료 둘러보기를 하셔서 비슷한 압력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검색을 포토페이퍼라고 하면
인화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재료값이 알고 싶잖아요. 이 설정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인화지 값은 345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값을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나중에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에 보면 맨 끝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1인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종이를 붙여주세요. 이제 크리컷에 매트를 로드한 다음에 커팅을 해줄 건데 인화지로 세팅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작업 후에 보면 다이컷으로 깨끗하게 잘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깊이가 좀 덜 잘렸다든지 너무 과하게 잘렸다고 할 때에는 압력값을 바꿔서 여러 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새우 자르기 기능을 할 건데요. 인새우 자르기 기능을 쓸 때는 이 매트에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눈금에 맞게 붙여주시는 게 커팅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니까 이 점을 참고하세요. 매트에 종이를 잘 부착한 다음에 화살표 버튼 눌러서 로드 해주시고 준비가 됐을 때 고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티커 컷이 아니고 다이컷으로 자르는 거라서 설정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매트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매트를 언로드 하지 마시고 커팅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언로드 해주세요. 만약에 종이를 살짝 떼어봤는데 종이가 다 안 잘려져 있다 이럴 때는 고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자르기를 하면 같은 위치에 똑같은 작업이 한 번 더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에러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지는 종이를 미디엄 카드스탁을 쓰기 때문에 설정을 미디엄 카드스탁 ADL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지를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아웃라인이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작업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매트에서 잘 잘렸는지 확인하고 언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매트에서 종이를 뗄 때는 매트를 이렇게 반으로 둥글려서 종이를 떼어주면 종이가 구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과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모양의 북마크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마그넷을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잘 맞춰주세요. 이게 자석이어서 잘 붙는 부분도 있고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잘 붙는 방향적으로 잘 맞춰주시고 종이 안쪽의 위치를 약간 아래쪽으로 맞춰서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가 이미 붙어져 있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고양이 마그네틱 북마크는 배경지에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줄 거예요. 완성이 되었으면 포장지에 넣어서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만들기고 모처럼 예쁘게 제품이 나와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이디어 얻어서 더 멋진 만들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